네, 세금과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금 구멍 마을화 시간인데요. 자, 예산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받으십시오.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군인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군인연금, 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있고 사학연금 있고 국민연금 있고 군인연금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보험이 이제 뭐 건강보험까지 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군인연금입니다. 그래요? 군인연금에도 종류가 있나요? 뭐 군인연금에도 뭐 퇴직급여, 유족급여, 뭐 재보상,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있는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수급자가 한 몇 명쯤 돼요, 군인연금이? 지금 군인연금 수급자가 지금 그 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1년에 한 3조 정도 나가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그럼 1인당 얼마쯤 받는 한 거예요? 288만 원 정도. 월? 예, 월. 와,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년 가입하면 월 93만 원 정도 평균이 됩니다. 그럼 거의 3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오, 그렇군요. 그게 예. 받는 분들이 기분 좋겠지만 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인 문제가 큽니다. 자, 이제 그럼 재정 얘기로 들어가죠. 적자입니까? 예, 그 엄청난 적자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100명이 내면 51명이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2조가 넘어가고 예. 그 정부에서 1조 5천억 이상을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조 1조 천억에 1년에? 예, 1년에. 1년에 적자가 2조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1조 5천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이제 메워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5천억은 적자네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본인들 좀 내고 또 음. 빚도 좀 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인연금의 문제점은 역시 그 적자 재정, 일단 이게 그 첫 손가락에 꼽히는 문제가 되는 네, 거고요. 예, 예. 그렇게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적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적자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연금하고 달라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연히 적자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 2015년에 개혁을 해가지고 예, 그랬죠. 국민연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바꿨어요. 네. 대신에 그 소득의 9%를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해서 대신 또 그만큼 더 많이 받는 네, 구조가 네, 있는데 네, 네, 네. 군인연금은 적게 내니까 7%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7%예요? 네. 예. 소득의 7%를 내고 있는데 예, 예, 예. 문제는 받는 것은 이제 사실상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득의 80%까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봉의 80%가 굉장히 크죠, 액수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퇴직 즉시 준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네. 65세 이상 돼야 주잖아요. 공무원도 바꿔가지고 65세로 바꿨습니다. 근데 군인연금은 퇴직 즉시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19살에 만약 군인이 됐다 그러면 39살에 퇴직을 하면 즉시 받게 되는 거죠. 계급 정년에 걸려 갖고 이제 그 예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즉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아니, 보통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있고 네, 그 납부 누적액이 있고 거기에 네.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군인연금은요? 군인연금도 20년 그 기간을 채우면 네. 되는 똑같은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즉시 받기 때문에 오. 아무래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아니 없는 그러면 직업군인을 하다가 예편을 해가지고 다른 직업에 얻어도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물론 약간 그래요? 방기 규정이 있긴 하지만 거의 안 지켜지고 있고요. 예. 그게 더군다나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계급이 높은 분들은 더 훨씬 많이 받고 그러겠죠. 계급이 적은 분들이 그 정도 차이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커요? 예, 361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이 지금 5,300명 정도 되는데 예. 전체 6%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거의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받죠. 그러면 5%라면 이제 주로 이제 장군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겠네요. 예. 예. 근데 정나라님이 지금 문자로 주셨는데 군인연금 적자는 좀 복지 아닌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니까 이 정도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깔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부 그런 걸 고려는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1년부터 줬거든요. 그때 내지 않은 군인들한테 다 줬습니다. 61년부터 시작을 했고 내지 않았다니 보험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예, 연금 제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지급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도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했어요. 안 냈어도 나이가 되면 다 주는 것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군인연금한테는 그렇게 한 거죠. 부정수급의 경우도 있어요?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밝혀진 것만 1년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예를 어떤 식으로 부정으로 수급한다는? 예를 들면 저기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네. 부인이 또 받잖아요. 네. 부인도 돌아가시고 했는데도 한 10년 동안 숨기고 받. 유족연금 같은 경우. 네. 또 아들이 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또 계속 한 그 18년 동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로 이성님이 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미국으로 도망간 군인은 군인연금을 받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 9월까지 받았습니다. 몇백만 원인가 계속 받아왔다면서요? 4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예. 보통 장군들이 그 정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저 지명수배가 돼 있는데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관이 좀 도피 자금을 깨고 싶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네. 이제 좀 그 제재를 취하는데 그래도 절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개정을 했는데도 절반은 준다. 예. 돌아오면 다 돌려준다. 개정한 게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네. 유죄 판결을 받고 이래도 그거 상관없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4761님이 그럼 도대체 왜 손을 못 대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왜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뭐 아직 일부 국민들 중에서 그래도 군인은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인들 영역이 너무 이제 굳건하다 보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도 건드렸는데 이제 군인을 못 건드린 상태로 계속 개정안은 나오고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그 예를 들면 나이 문제도 조금 뭐 한 65세는 아니도 60세 정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박명식님도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목숨을 담보로 근무했던 군인들에게 주는 연금을 그렇게 숫자적으로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좀 이렇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좀 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줄 수는 있죠. 네. 근데 너무 좀 그 차이가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걸로 하면 소방관이라든가 다른 더 위험한 진짜로 많이 지금 다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네요. 그런 게 없지요.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되네요. 그러면 정창수 소장님께서 만약에 개편안을 만든다. 그럼 무엇부터 손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무원처럼 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되는 것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 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급 연령은 조금 뒤로 늦추고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유예를 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 어떤 그 도드라지는 그런 문제라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아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적자 재정도 상당 부분이 어떤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개혁을 해서 예.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기준은 예.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 구멍 막아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아쉽게도 정창수 소장과 함께했던 세금 구멍 막아라는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이별인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그 고별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네. 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이 숫자 나오면 너무 좀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접지 마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당장 무엇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저희는 뭐 저 학교 강의도 하고 저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또 한 2주 후에 제 책도 나오기 때문에 책 나옵니까? 예. 가면서 봐. 선거를 앞두고 책 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좀 그거 용도 아니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니죠? 예. 갑자기 퍼뜩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연초라 내는 겁니다. 저서가 출간이 되는군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마웠고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